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했던 그 최후 변론과 그다음에 2년 구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또 법을 계속 만들겠다고 지금 법사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고 그게 좀 계속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발언 자체가 매우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언 자체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한 발언을 좀 의외의 발언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좀 하나하나 좀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구 선생님을 비유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 선생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구 선생님이고 조봉암 선생님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저기서 김구 선생이 왜 나옵니까 진짜. 그리고 일단 법정에서요 피고인 본인이 저런 정치 변론하는 순간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변론을 할 때 본인이 그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뭐 사실관계나 법리에 있어서 이거는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뭐 김구 선생 얘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고 정치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법적인 변론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어떤 그 본인의 운명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 그 최후 변론에 관한 그 최후 진술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지난번에 이제 그때도 이제 최후 진술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정치적 정의에 기대는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거의 읍소하다시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주요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이번에도 법적으로는 명백하니까 이게 어떻게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판사의 뭐 정치적인 정의, 사실은 정의가 아니지만 기대 보는 거죠 한번. 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법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과 비슷한데 나를 이렇게 뭐 유죄나 구속하면 안 돼라는 그런 어떤 그 호소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당내에서 이제 정조대왕도 돼보시고 이분이 아버지도 돼보시고 손흥민도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자기 인식이 차은우 차은우도 돼보시고 하니까 이제 김구, 조봉암 여기까지 이제 또 누구였죠 한 명은? 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간 것이고 굉장히 많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역사관도 왜곡됐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부정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 프레임 속에서는. 그렇죠. 예, 만약 김구 선생도 마치 이승만 대통령 세력이 암살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보는 거고, 조봉암 그것도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갈라치기하고 나는 이쪽 편이다. 저 나쁜 사람들이 그 후예가 친일 그 사람들의 후예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이 자꾸 검찰에서 그 증거를 조작했다고 자꾸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요. 모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 이전에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진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많이 당했죠.
아니 근데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검찰 수사를 많이 당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전과가 4번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네. 역시 변호사님이시네요. 우리 송영훈 대변인님 정말 맞습니다. 아니, 저런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게요.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네. 해석은 우리 대변인님께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을 해주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 이전에 검찰 수사를 많이 당하고 기소당하고 했습니다만, 자, 해석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 많이 당하고 기소 당하고가 아니라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니까요. 전과가 네. 4번 이미 있습니다. 네, 해석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스톱. 자,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기소된 발언들 전부 다 공개된 방송에서 하거나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예요. 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풀 버전으로. 자, 12월 20일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021년. 그다음에 저기 12월 24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에 그 KBS 더 라이브. 그다음에 12월 29일에 그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여러분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치면 그대로 다 있어요. 이재명의 프로포즈에 이재명이 나가신 거예요? 그게 채널A에서 그 후보를 불러다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치면은 그 영상이 풀 버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그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한 거다. 이 발언한 것도 그대로 속기록이 다 남아있고 유튜브 영상도 다 남아있어요. 지금 2024년에 어떻게 이 대명천지의 검찰이 그 증거를 숨기고 조작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읽을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영상이 다 있는데 그거 그대로 원본 발언을 다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변론을 하면요. 저거는 저렇게 최후 진술하는 순간 이미 사건을 졌다고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장외를 염두에 두고 저것은 법관에게 그 변론 내지는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장외 변론, 정치 변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저번에 2009년입니다. 리모델링 국회 토론회 8명 중에 4명, 3명만 있는 사진을 증거로 냈다. 어디서 난 것이냐니까 제 블로그라고 했죠. 블로그를 보니까 8명 전체 회의 중에 3명, 4명만 오려내서 올렸잖아요. 조작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여기 김문기 당시 처장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요. 근데 여기 8명이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하는데 김문기 전 처장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자리가 조금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아마 두세 명 정도 그 사이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사진을 그 정도 찍어가지고 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을 다 찍어서 올릴 수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저게 어떻게 조작입니까? 사진 이제 올라올 텐데요. 보시면 저 사진이 조작이 됩니까? 지금 그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 이제 아마 무슨 그때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저기 참석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저는 저게 8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반팔 입고 있잖아요. 예. 저긴 아마 국회가 아닐 거예요. 제가 국회가 알기로. 아니네요. 예, 예, 저기 이제 다른 그 성남 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그 대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진상 김용중의 김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문기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유동규 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저 때부터 2009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저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활동을 한 거죠. 활동해왔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뭐가 조작이라고 조작이라는 건지. 하시는 것인지, 야, 저 정도로 앉아 있어 2009년부터 알고 있었던, 2009년부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이제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을 제출했다고 저게 조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네.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인이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네. 그 옆에 관계 없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더 앉아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분도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요. 김문기 처장 오른쪽에 있는 예. 그 두 분 중에 한 분도 계속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분이에요.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그때 이제 대장동 이른바 일당들이 처음부터 이제 저 때부터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게. 네, 근데 저게 왜 조작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지 저 사진 가지고 계속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찾는 게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뭐 무조건 우기잖아. 유죄 판결이 나와도 억울하다고 이제 그 사법부가 이제 정치 판결했다고 우기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건 이래서 아닙니다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백현동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보세요. 자, 백현동 관련된 거 저는 기억에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온갖 고생해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요. 제 기억은 대체적으로 맞아요. 대체적으로 맞대요. 대체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대놓고 틀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의무조항이긴 하나 백현동 압박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쨌건 성남시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보시면요, 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를 높여둔 것을 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당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거 그대로 영상에 남아 있거든요. 자, 보충 해설. 네. 예.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보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미리 준비해온 판넬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판넬 꺼내서 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하는 그 발언 직전에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지금은 그 법명이 바뀌어가지고 혁신도시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그 부동산 부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게 도시군의 관리 계획하고 안 맞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자체장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2014년 10월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봐요. 너희가 그 지금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따른 요구냐? 라고 국토부에 공문으로 물어봅니다. 국토부에서 3주 뒤에 회신이 뭐라고 오냐? 아니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할 사항임.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오. 그 공문이 버젓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남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 그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현동 4단계 그 듣도 보도 못한 4단계 종상향에 대해서 마치 이제 특혜가 아닌 것처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 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어떤 자리였냐? 송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임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국정감사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건데, 저렇게 최종 변론에서
대놓고 틀린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는요 수년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 답변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답변해야 되는데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야기가 좀 꼬였어요. 말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요.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좀 꼬여서 그런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속기록과 영상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고 했어요.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고 판넬 꺼내서 얘기하면서 그 말의 초입부부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얘기를 하고 직무유기, 압박, 협박 이런 얘기를 초입부부터 합니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 꼬였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다 영상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보태자면 이게 마치 그 국감장에서 뭔가 말을 했는데 그 표현이 잘못돼서 그걸 말꼬리 잡거나 아니면 인터뷰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기억력의 문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 대선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이라는 단군 일의 최대 이제 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때인데 자신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이라는 거, 그것과 이제 직결되어 있는 현안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시점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백현동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하기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보고서를 하나 공개를 해요. 그때 그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보고서인데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결재한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판넬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런 허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했던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4개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은요. 그 첫날 12월 22일에 SBS에서 발언하기 전날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셔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시장 재직 당시에는 그 사람을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곤란한 정치적으로 공경에 몰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상의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